올해 또 바뀌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그러니까 홈택스가 올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바뀌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지금 보면은 내 작성할 신고가 뭔지 모르면은 뭐 맞춤 신고를 찾기 버튼이 있고, 뭐 모두 체험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가 있고, 근로소득 신고가 있고 이런데 다 필요 없다. 그냥 일반 신고 하나면 된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전에 일단 신고 유형을 볼게요. 신고 유형 어떤 게 있는지. 신고 유형이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확 바뀌었거든요, 신고 유형이. 제가 자료가 이제 그 전 거는 없어서 옛날 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2023년까지는 계속 이랬어요. 2019년 18년 건데 2023년까지는 이랬다. 어땠냐면 신고 유형이 옆에 보면은 A 유형, E 유형, S 유형, V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나눠놨어, 신고 유형을. 그래서 5월달 되면 우편물 날라오면은 내가 신고 유형이 뭐지? 막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거를 신고 유형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신고 유형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은 X 유형, 뭐 기타 소득은 Y 유형, 연구소득은 W, 뭐 사업소득은 뭐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많은데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이 유형별로 또 이렇게 막 EFG는 여기 가서, V는 여기 가서, 뭐 뭐는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2022년 홈택스 화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거 신고 유형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의미 없고 그냥 들어가서 일반 신고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은 그냥 일반 신고 가서 모든 유형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렇게 신고 유형을 나눠놓으니까 더 헷갈리고 잘못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없어졌어요, 신고 유형이. 이런 알파벳으로 되는 거는 결국 없어졌고요. 그래서 작년에 2024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화면을 보면은 없죠, 알파벳은 이제 없고요. 근데 여전히 이상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두 체험 신고, 뭐 단순 경비율, 근로소득 신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도 필요 없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신고 하시면 돼요. 더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 나눠갖고 신고하는 게 전 더 어렵다고 보고, 위에 단순 경비율 신고하는 거는 잘못하면 더 손해봅니다. 괜히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제 다 무시하고 일반 신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일반 신고하면은 모든 경우에 그냥 깔끔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유니버셜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2024년 작년 거고요. 올해 또 바뀌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그러니까 홈택스가 올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올해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예상을 했죠. 부가세 신고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도 좀 바뀌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오면은 전에는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바뀌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지금 보면은 내 작성할 신고가 뭔지 모르면은 뭐 맞춤 신고를 찾기 버튼이 있고, 뭐 모두 체험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가 있고, 근로소득 신고가 있고 이런데 다 필요 없다. 그냥 일반 신고 하나면 된다. 몇 년 지나면 또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저는 일반 신고를 하는 게 편하더라.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만 보면은 누구든지 다 그냥 이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더 간편할 수는 있거든요, 위에 걸로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대신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고 그냥 여기 들어가서 조금만 선택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고, 종합소득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그냥 일반 신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홈택스 신고하기 전에 그러면 신고 유형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졌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고 유형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고 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요 위에 보시면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참고로 내 담당 세무조사관 연락처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뭐 급하게 뭐 필요하시면 여기 전화해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요거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기 들어오면은 일단 밑에 귀속연도가 있죠. 귀속연도는 제가 지금 2025년 5월달에 내는 거는 2025년 세금이 아니고 전년도 1월에서 12월 세금이니까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5년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이 귀속된 연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확인하실 때는 2025년 거 신고하실 때는 이 귀속연도 2024년으로 해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여기 조회 버튼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아직 이게 2024년께 안 열렸어요. 홈택스에. 이거 라이브 하고 있는 오늘이 4월 25일인데 오늘 아직 안 열렸고 며칠 지나면 열릴 거예요. 2024년께. 그래서 확인은 2024년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 걸로 확인을 해서 이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사항 탭을 눌러가지고 뭘 보셔야 되냐면 요 밑에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신고 안내 유형.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건 뭐냐면 저는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외부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찍혀 있는 분들은 셀프 신고할 줄 알아도 셀프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 조정 대상인데 셀프 신고하면은 무신고하고 똑같아. 신고 안 한 거랑. 그러니까 반드시 세무사한테 맡기셔야 되고요. 이 외에는 이제 자기 조정 대상이라고 돼 있거나 아니면 모두 채움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그 외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도 아까 보니까 외부 조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다른 유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아마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게 밑에 기장의무. 기장의무는 사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장부에서. 장부에는 간편장부하고 복식장부.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장부로 신고해야 되는데 장부에는 간편장부랑 복식장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돼 있으면 반드시 복식장부로 신고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간편장부로 돼 있으면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해도 되고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은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이제 또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은 또 무신고, 신고 안 하는 게 되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추계신고 시 적용경 비율도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만 필요한 건데 요것도 이따 설명드릴 건데 사업소득은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부를 안 썼다 그러면은 이제 추계신고를 하거든요.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추계신고를 하는데 그때 적용하는 경비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경비율 아니면 기준경비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여기에 단순경비율이라고 돼 있으면 난 단순경비율 대상자구나 해서 아까 그 신고 들어갈 때 단순경비율은 버튼이 있잖아요. 그거 눌러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경비율이라고 돼 있더라도 원칙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은 이 왼쪽에 장부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장부가 없을 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또 붙어요. 산출세액의 20%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적자가 나면 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손 처리는 장부로 신고했을 때만 되는 거고 단순경비율이든 기준경비율이든 이 추계신고로 하면은 결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으로 떴어. 근데 나 적자야. 그러면 단순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냥 일반 신고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건 제 거 캡처해 온 거고 요거는 저희 직원 거 방금 캡처해 온 거거든요. 이제 저희 직원은 근로소득만 잡혀있고 사업소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보려고 갖고 왔는데 이제 요렇게 돼 있죠. 위에 신고 안내 유형은 모두 채움으로 돼 있고 밑에는 간편장부랑 단순경비율로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사업소득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반 신고로 하시면 된다.